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1.08을 넘보기도 했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7 중반에서 단기적 바닥을 확인한 유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발판 삼아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1.07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지난달부터 저항대로 작용한 곳입니다. 저항대가 현재는 지지대로 바뀐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유로 달러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있는 1.0730 부근에서 지지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20일 이동선을 통과했으나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고 뒤로 밀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는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지나고 있어 단번에 통과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120일 지수 이동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120일 지수 이동선을 통과한다고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진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가 다소 이릅니다.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위에는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 달러는 그동안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려고 시도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로 달러는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축으로 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존재감이 매우 굳건합니다. 따라서 유로 달러 통화상이 이번에는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을 뚫고 상승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로 달러가 이 지점을 돌파하더라도 장기 추세선을 만드는 대신 120일 지수 이동선 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지난 여름 이후 조금씩 고점을 낮춰왔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것이 앞으로 유로 달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한때 105.646까지 상승한 뒤 105.548로 장을 마쳤습니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달러가 주요 국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D증권은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작할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 은행 총재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 연설에서 결국은 경제가 둔화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으로 목표 달성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진행 과정도 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통화 정책을 정하는 데는 인내와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면 경제가 붕괴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미국 경제는 고금리 여파로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은 경제 붕괴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베이트만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 주식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GDP 수치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연준이 유지하고 있는 높은 금리가 보이지 않게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고금리 부담으로 기업과 가계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히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4에서 금리가 현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필요성이 높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가능성은 낮아도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콘퍼런스에서 말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한 모임에서 현재의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미국이 기준 금리 인상 없이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 매입을 권고했습니다.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3개월과 6개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와프 트레이더들도 이에 따라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켄 그리핀은 미 연준의 첫 기준 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9월, 늦어도 12월로 예상했습니다. 그리핀 CEO는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4에서 연준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9월에 인하하지 않는다면 12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서비스업 인플레이션과 11월 미국 대선을 꼽았습니다. 제프리 건둘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최선일 것이라고 말하며 연준이 긴축 정책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ECB는 다음 달 기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ECB 고위 인사가 6월 이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통화정책위원인 피에르 분시는 한 강연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여전히 안개 속에 있지만 올해 금리 인하를 개시하기 위한 경로를 보고 있다며 0.5%포인트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시간표는 향후 나올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0.7%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시 총재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바뀔 징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긴축적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할 경우의 비용이 조기 완화 시의 비용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